안녕하세요. 일산고등학교 조리디자인과 교사 문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 이제 중순 첫 수업을 시작을 하죠. 좀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졸업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없었던 시기가 3달 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하던 그런 공간에 학생들이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학식 영상 보셨나요? 그거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9분 1초 정도쯤에 보면은 맨 아래,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이제 메이드 바이 해가지고 만드니 조리과 교사 문성민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 관점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학교생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봐주시고 구독자는 얼마 안 돼요. 지금 8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뭐 이것저것 말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것도 있었을 거니까 뭐 수업을 들어가면 좀 약간 지루해지겠지만은 그 전 시간까지는 좀 이런저런 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리과에 와가지고 뭐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이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저라는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산고등학교에서 이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3년째 근무 중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군대 제대 후 이제 광주에서 이제 식품가공과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 제과제빵 가르치고 3학년 제과제빵, 1학년 식품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식품 영양 배우죠? 그 과목이랑 식품과학이랑 좀 겹치는 게 많아요. 식품과 영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학교 기업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 같이 뭐 간장, 된장 담가가지고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뭐 식품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팔아보는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랑 이제 17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일산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18년도에 첫 담임을 했어요. 1학년을 담임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 3학년이 돼가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동양조리, 뭐 중국, 뭐 중식, 일식, 뭐 베트남 요리, 뭐 동남아 요리 해보고 2019년도에는 서양조리, 그리고 1학년 성공정의 지역생활,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급식관리랑 그 식품과 영양을 이제 또 담당해가지고 2020학년도가 됐죠. 그리고 작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작년이랑 똑같이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2학기 때 급식관리랑 또 시경 시간에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만 된다면은 여러분들 데리고 실습도 해볼 의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들 말 잘 따라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활동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근데 날마다 뺀질거리고 안 하려고 하고 날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요. 긍정적으로 좀 따라주셔야지 막 선생님들이 많은 걸 펼쳐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 잘 안 듣고 날마다 개인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신경 쓰고 막 불량한 학생 신경 쓰다 보면은 교육적 활동을 막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잘 따라주시고 막 말 많이 안 하고 좀 이렇게 잘 따라주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줘요. 이건 팩트거든요. 저도 초중고 나왔고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군대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체 생활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지휘자를 잘 따라주면 따라줄수록 그 지휘자는 아무리 막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같은 분들이라도 많이 이제 뒤에서 많이 챙겨주고 그래요. 이거는 저도 많이 겪어봤던 거라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걸 왜 배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를 막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할 건 뭐냐면은 오프라인시 그러니까 2학기 때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게 되면 또 이걸 할 건데 만약에 1학기 때 중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첫 번째로 도장 제도를 할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각 조별로 모둠을 만듭니다. 모둠을 만들고 각 조당 4, 5명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명 정도로 모둠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 자리마다 번호를 지정해 줄 거예요. 뭐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다가 발표를 시킬 거예요. 대신에 아무나 손 들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자리마다 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정받은 번호에 앉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번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각 조당 3번 자리 앉는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겠어요? 경쟁률이 좀 낮겠죠. 그렇잖아. 원래 뭐 발표시키면은 이제 한 반에 23명이라고 가져가면은 23명 중 1명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손들면은 경쟁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 3번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라. 각 조는 5개예요. 근데 3번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5명 있겠죠. 각 조당. 그러면은 5대1의 경쟁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발표를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학기 말쯤 되면은 뭐 학년 말이 아니고 학기 말쯤 되면은 발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각 조당 막 이제 점수를 딴 조는 막 100점씩 따는 경우도 많거든요. 100점씩 딴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이 딴 조는 100점, 그 다음 조는 90점, 그 다음 조는 80점, 그 다음 조는 70점, 그 다음 조는 60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점수가 있다는 거는 100점을 맞았다는 소리는 100번의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번을 넘게 발표를 했고 그 중에 맞춰가지고 이제 100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엄청 시킵니다. 뭐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킨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손 들고 그냥 지정하면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볍죠. 근데 이걸 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뭐 각 조당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는 많이 부담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학년 때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나와서 발표하는 자리를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발표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기 위해서. 벌써부터 부담되시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손 들고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지정을 합니다. 너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같아요. 라고 가볍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맞추면 점수를 주는 거야. 편하죠? 그냥 가볍게 말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좀 조용한 학생이라 제가 발표를 하면 막 분위기가 쌓이지면 어떡하죠? 그럴 거 없습니다. 막 분위기가 수업할 때 막 이렇게 정적인 흐름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저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질문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손 들고 대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막 적막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볍게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과 창업 시간에 이력서, 자소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알바를 많이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알바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업계에 군 쪽으로 갈 마음으로 생각을 했고 직업계 관련된 걸 배우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알바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이제 쭉 다니다 보면은 알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학년 때 많이 안 합니다. 1학년 2학기 때도 조금씩 하더니 2학년 되면 막 많이 하고요. 3학년 되면 엄청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더라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미리 어차피 알바를 하게 될 거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든 취업을 하든 어차피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목적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런 걸 해봐야 돼.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수정 같은 거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력서 파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카카오톡 단톡방에 뿌릴 거예요. 이 파일을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제가 단톡방에 이력서, 자소서를 형식을 뿌릴 거예요. 이력서, 자소서를 갖춘 파일을 뿌릴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네 번째 뭐냐면은 제가 그냥 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고 있는 거를 찝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적어가지고 그 영상에다가 제공을 할 겁니다. 뭐 누구 학생이 이걸 잘못했네요라가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잘못한 학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막 이름이 언급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그냥 그걸 수업 영상에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각자 뭐 쓴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면서 자신이 이 부분을 잘못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자기가 체크를 하는 식으로, 자기 평가하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지 이력서를 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노동법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보면은 이제 5번째 보면 이제 노동과 뭐 근로법 이런 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취업을 하든 알바를 하든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을 숙지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부당한지 뭐가 부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논술형 평가를 할 건데, 이제 뭐 논술형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이제 그런 것을 인용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논술형인데, 이 논술형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지 미래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마다 노동법이 바뀌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제가 알려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할 거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선생님 뭐 수행평가하는 범위가 아니면은 안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전범위가 이제 지필고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필고사를 보는데 전범위가 지필고사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단원이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이해만 하면은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아시겠죠? 벌써부터 걱정되나요? 전범위라고 하니까. 근데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은 어떤 게 수업에 시험에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짚고 넘어갈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점을 알아야 될 부분을 꼭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만 해놓으면은 시험 볼 때 저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정말 팩트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길게 나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 뭐 몰아서 듣거나 뭐 기다리지 않으신 분들도 보면은 그냥 가볍게 들어보라고. 우리 학교가, 우리 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담당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팔짱 끼고 엉덩이 쫙 빼고 다리 쫙 펴고 다리 꼬고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교과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1학년 때는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식품과 영양, 성공적인 직업생활 이걸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는 이제 전공 관련된 거는 식품과학 영양, 급식관리 이 두 개를 배워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을 갈 거고, 대학을 안 간다는 학생들도 대부분 3학년 때 의견이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지 몰라요.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관리했는데 갑자기 취업을 하고 싶다, 또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냥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뭐 저도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한 케이스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군대 갈 때쯤에 통일이 될 줄 알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날이 오면은 지구가 종말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29살인데, 전 나이를 공개를 하거든요. 29살인데, 여러분들이랑 동갑이에요. 여러분들 원숭이 띠시죠? 빠른 년생을 제외하고, 저도 원숭이 띠예요. 여러분들 04년생, 저는 92년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써 저랑 띠동갑인 사람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고등학교에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세월이 가긴 가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한국조리를 배우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해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딱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고 이거 만들어 보면서 저거 만들어 보면서 여러 조원들끼리 구상을 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산출된 결과물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예요. 장기간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시험만 보면은 딱 수업 시간 하면 자빠져 자는데 열심히 이제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 해서 100점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결과만을 강조한 거잖아. 물론 이런 지필평가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겪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기를 수 있는 게 프로젝트 수업이고, 이 프로젝트 수업은 수행평가의 완전 이제 이상적인 수행평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원들끼리 막 역할 분담하고 이제 주제에 따라서 열심히 막 연구하고 알아보고 뭐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해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먼 미래에는 산출된 결과물이 있는 거 이게 프로젝트인데 이걸 하면서 많이들 성장하더라고요. 뭐 지식도 많이 성장을 하고 내가 여러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범위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많이 기르더라고요. 그리고 국영수나 뭐 이런 것도 하고 2학년 때는 한국 조리를 많이 합니다. 3학년 때는 이제